행정수도 이전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TF를 만들어서 행정수도 이전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행정수도 이전,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신 송재호 제주시 갑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송 의원님 지금 정무위원이시죠? 예. 상임위. 예, 상임위 정무위원이면 이제 금융회사들도 통과를 하실 거 하시고 예. 경제 분야를 많이 다루고 계시는데 예. 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거든요. 그렇죠. 저희 오늘 주요 테마는 아닌데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동산 대책? 궁극적으로는 테마기도 하고요. 예. 일단 서울의 11.8%의 서울 생활권 면적인데 네. 여기에 인구의 50% 이상이 과도 집중되니까 집책에 대한 수요가 네. 굉장히 많고 그것에 비해서 공급 물량은 딸리니 근원적으로 이제 공급을 확대하자 하는 정책으로 응급 처방이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온 대책에 대해서 예. 조금 서울시와 이견도 있고 예. 반응도 조금 좀 차가운 반응도 있고 예. 반응을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정부가 127만 호 정도의 추가 네. 공급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26만 2천 호를 먼저 공급하고 네. 그 중에 13만 호는 사실은 기계획된 건데 그건 앞으로 땡겨서 하겠다는 뜻이고 네. 13만 2천 호를 좀 더 새로 더 새로 더 네. 용적률을 높인다든가 네. 개발할 데 없는지 좀 찾아보고 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데 그 용적률과 고밀도화 부분에서 서울시가 기존 우리 도시계획 방침하고는 다소 네.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저는 정부 간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도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충분히 협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슈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직접 지내셨기 때문에 예. 굉장히 관심도 많고 예. 이분이 이제 식견도 높을 것 같은데 네. 이거 갑작스럽게 나온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 계속 예. 얘기하는데 예. 갑작스럽게 나온 거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나온 거는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언론이 이제 거기를 이제 네. 취재를 하니까 예. 보도를 이제 그날 이제 다 하니 이거 갑작스럽게 왜 이 시점에서 이게 또 네. 이게 나오지 하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요. 예.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게 1971년부터 사실 50년의 역사를 가진 수도 이전 구상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거를 치밀하게 준비하셨던 분은 돌아가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에 네. 제가 보기에 그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한 200명 정도 추진단을 만들어서 정말 이게 서울로 가는 인구의 집중을 서울의 인구는 줄이지 못하겠지만 네. 더 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걸 준비했다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걸 이제 공약으로 하실 때는 인구 집중도가 46% 정도 돼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이게 국가적으로 재앙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신행정수도 건설 이제 특별조치법을 했고 네. 이것이 2004년에 관습헌법에 의해서 그렇죠. 위원으로 이제 판결을 네. 받았으니 그때까지 계속 행정수도라는 것이 논쟁이 있었던 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으로 법을 바꿔서 예.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세종시가 계속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쳐서도 추진돼 왔지요. 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절반에 음.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죠. 아니면 말아야 되는데 네. 이도저도 아니게 절반만 가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문제 인식을 쭉 해왔고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 수도를 놓고 국회나 이런 거 볼 게 아니라 지금 국회를 놓고 보면 국회 상임위가 서울에서 열리고 국회가 서울에 있어서 세종시 공무원들이 사실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 낭비가 비효율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심지어는 네. 절반 정도 서울에 있다. 네. 그럼 어떤 분은 길 차관이니 그렇죠. 카톡 과장이니 예. 이런 참 예. 웃지 못할 소리까지 우리가 네. 하는데 이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도 네. 컨트롤 타워로서 전 부처를 통할하는데 그럼 청와대 이걸 다 이 공무원들이 오시도록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네. 최소한 청와대 정책실만이라도 세종시에 가서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는 사실은 계속되어 온 거고요. 예. 또 그런 준비는 또 사실 계속되어 왔고 다만 그것을 이제 국민 공론화를 붙이고 예. 그렇지는 이제 않았던 차에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하자. 네. 그거 무슨 또 반쪽하고 이러지 말고 예. 그래서 가려면 이제 왕창 가서 행정 수도다운 수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네. 해서 나온 거고요.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이것저것 좀 고민해보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 TF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송 의원님도 태스크포스에 들어가 네. 있는데
그 태스크포스에서는 일정이랄까 뭐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잡혀 있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올해 한 해는 어느 정도까지 뭐 한다. 뭐, 예. 의견 수렴을 한다랄까 예. 뭐 어느 그런 일정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행정수도 TF는 구성의 특성이 네. 서울 반, 지방 반, 지역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서울을 반 한 이유는 단장도 이제 우원식 단장인데 서울 토백이시거든요. 그렇죠. 노원. 네. 네. 예, 그렇게 한 이유는 행정수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울의 새로운 발전 구상을 같이 담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부처나 네. 국회나 이런 부분들이 세종으로 옮겨가면 옮겨간 이후에 서울을 어떻게 예,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사실은 사실 네. 동등한 고민이 있는 그런 구상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세종은 이제 세종이 충청권 발전 전략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예. 세종을 통해서 이제 충남북 대전 등의 광역 협력권이 이렇게 구성이 될 텐데 예. 그러면 영남 호남은 어떠한 메가시티, 어떠한 광역 협력권을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하는 일종의 그런 구상도 포괄해 있는 네. 매우 상징적인 이름으로서 행정수도 세종이 나왔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달 동안은 우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 이제 설명도 드리고 예. 또 실은 야당이 충분히 압니다. 그 정진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오랫동안 예. 예. 소위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네. 18, 19, 20대 국회에서 합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네. 여야 합의가 되면 가능하면 음. 금년 연말 내에 이 신행정수도,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법을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이 행정수도가 서울이 관습헌법에서 수도다 이래 했는데 그걸 뒤엎으려면 예. 지금 특별법이 가장 합리적인 겁니까? 송 의원님 방금 특별법을 말씀하셨는데 아니면 이제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논의가 이제 있잖아요. 국민 투표는 사실은 그 법 절차를 보면 현실적으로 국민의 전체 공론화할 때는 유효한 수단이긴 하나 절차상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 투표 부분은 문제가 좀 있어서 예.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고려해야 될 대상이고요. 네. 저희들이 일단 여야 합의하면 특위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균형발전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황이거든요. 아 야당에서요? 예. 네네. 그리고 행정수도라고 하는 건 이제 민주당이 지금 제안했으니 예. 상징적 의미로 제안했으니 예. 뭐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위 이렇게 해서 양당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제 의장 밑으로 네. 국회의장님 밑으로 특위를 만들고 그 특위가 사실은 절차를 만들고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면 특별법을 연내에 만들어야 네. 만들면 아마 이제 그거에 대한 뭐 가처분 여러 가지, 선정이 네,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2004년에 예, 위헌인데 어떻게 이 법이 할 왜 건가. 나왔냐? 네. 그럼 이제 헌재의 판결을 다시 받아봐야지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헌재 판결을 다시 받는다. 네, 그러면 아마 이제 내년 여름 정도에 또 다시 위헌인지 합헌인지 결정이 있는데 상황이 이제 많이 변했고 또 국민들의 여론이나 또 국가 발전의 전체적인 틀을 볼 때 헌재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그게 고정된 판결이 네. 이렇게 법원처럼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네. 헌재가 이제 합헌이라고 판결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상황이 이제 절차상으로는. 좀 송 의원님께서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과연 국민적 동의가 그 전보다 높을 것인가. 그렇죠. 두 번째는 헌재 재판관들이 당시에는 위헌 판결을 했는데 이제 재판관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성원이 이제 찬성으로 돌아설 것인가. 그런 면에서 바뀌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크게는 이제 국가 발전의 전략적 틀에서 볼 네. 때 일단 일극 수도권 집중이 너무 서울의 집중이 너무 생각보다 너무 크고 네. 또 그것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방이 일단 또 소멸돼가는 서울이 예. 흡수하기 때문에 역으로 지방은 우리가 228개 시군구를 가지고 있는데 네. 뭐 한 15년 안에 한 80여 개가 없어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을 만큼 지역에 이게 심각하니까 국가 전략 발전의 틀을 새로 짜야 된다는 그리고 그거를 보다 더 지역 중심으로 균형 발전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예. 필요성이 있고요. 예. 예.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서울에 사시는 시민들도 2004년하고는 아주 다르게 저희들 네. 실제 갤럽이든 리얼미터든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면 예. 절반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음. 예,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이참에 또 이제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서울에 원래 본적을 둔 서울 토박이 시민도 있지만
다 팔도에서 모이신 분으로 구성된 네. 뭐 절반 이상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절반 이상이라 상당히 이게 예. 뭐 네. 한 제가 볼 때는 예. 뭐 60, 70% 이런 예. 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이 고향 발전이거든요. 자기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또 서울이 예. 정말 글로벌 경제 문화 수도로서 음. 정말 품격 있는 역사 문화가 숨쉬는 그런 도시로서 새로운 출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네. 지금 송 의원님께서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셨잖아요. 예. 균형발전위원을 지내는 동안에 뭐 가장 역점을 두었다 그럴까? 또는 어떤 성과를 냈다 그럴까? 그런 분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보통 이 기재부가 재정을 배분할 때 네. 아시다시피 투자 대비 수익을 예비 타당성이라 그래서 네. 투자를 정부가 돈을 주면 이게 수익이 좀 있어가지고 앞으로 뭐 좀 제대로 좀 이게 이 관리가 될 건가 예. 돈을 더 달라고 안 해도 이걸 예. 보거든요. 예. 근데 지역이 비어 있는데 사람이 비어 있는데 그게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그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온 것은 사실은 기재부가 돈을 안 줘도 정부가 예산을 배분 안 해도 민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기재부가 수익이 자꾸 난다면? 돈을 주려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곳, 힘든 곳을 더 도와줘야 되는 게 국토의 결속이나 이 네. 국민의 통합 측면에서 바람직한 거다. 그래서 이 예타 제도를 좀 없애고 네. 사회적 가치가 높은 곳을 투자하자. 그래서 균형발전 기반 사업의 이름으로 23개 사업에 대해서 26조를 네. 14개 시도 그러니까 네. 수도권을 빼고 14개 시도의 의견을 받아서 네. 그걸 실행한 적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할 수 받지 있게. 않고. 네. 그래서 그걸 또 계기로 이제 기재부가 예. 예비 타당성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좀 중시하자. 꼭 경제 효율적 효율성만 볼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수도권은 비교적 경제적 효율성을 네. 좀 보고 비수도권인 지역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그래서 예타 제도의 틀을 좀 바꾼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를 중심으로 중소도시가 자꾸 비어가니 예. 여기 도시재생 이걸 좀 제대로 좀 도시재생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네네. 쉽게 말하면 이제 구도심 옛날 원도심이 비니 예. 이걸 좀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자 해서 정부 임기 내에 50조 정도니까 투자 규모는 가장 큽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 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람이어서 예.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좀 품격 있는 생활을 하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각 우리 14개 정부 부처가 내놓는 생활, 국민 생활과 관련된 SOC들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전시장, 공연장, 수영장, 뭐 체력 단련 시설, 네. 도서관, 뭐 어린이집 이런 시설들을 종전에 흩어져 놨는데 예. 이걸 하나에 집적시켜서 복합 컴플렉스처럼 예. 그렇게 해서 생활 SOC 부분에 한 48조.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버지는 도서관 가고 어머니는 수영장 가고 아이는 전시장 가고 네. 1시간 뒤에 커피숍에서 만나서 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 시군구에 네. 요청을 받아서 이제 많이 만들어주는 가급적 네. 그런 일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시다가 이제 제주에서 당선이 되셨는데 뭐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좀 꼭 하고 싶은 법, 만들고 싶은 법 이런 부분에 좀 치중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우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자체가 예. 절반의 법입니다. 균형발전을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예. 균형발전을 정말로 추진할 수 있는 법안으로 우리 국민 여야 합의로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야당 의원들이 균형발전을 더 좋아하세요. 네. 1대1로 앉으면 그거 꼭 해야죠. 지역 의원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이걸 꼭 특별법을 좀 완성해서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게 우선 급하고요. 그다음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10개 혁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예. 역시 혁신도시도 공공기관만 이전했지 그 추후의 조치들이 수반돼 있지 않거든요. 네. 세종시도 그렇습니다만 공공기관,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 관련된 기관이 또 다 가고 기업이 또 와서 기업이 붙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를 지방에 있는 대학이 공급해주고 네. 그리고 정말 문화, 뭐 보건, 뭐 이런 모든 측면에서 살만한 도시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도시를 만들 때까지는 갈 길이 머니 이 혁신도시 특별법도 좀 그 도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네. 또 돈이 필요하니까 그 계정도 또 정비해야 되고 계정을 만들어 놓는데 지금 계정이 다 비어 있거든요. 돈이 없습니까? 돈이 다 이제 거기 돈도 좀 넣어야 되고 네. 그런 일들을 좀 해서 네.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네. 조금이라도 좀 기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또 뭐 갈등관리 기본법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뭐 회의도 하시고 그랬다는데 이건 어떤 취지를 담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뉴딜을 예를 들어 하게 되면 전기차가 다니면 예. 일단 주유소 부분도 사실은 그다음 자동차 생산의 부품 공장들도 네. 지금은 전부 가솔린 내연기관을 축으로 소위 이 석유 원료를 축으로 한 전부 자동차 부품이고 자동차 공장들인데 네. 이게 전기차로 바뀌면 전부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산업 구조도 바뀌고 고용의 형태도 바뀌고 예. 그러면 기존 경제에서 새로운 경제 또는 기존 일자리에서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가는데 필히 갈등이 이걸 이제 손해 생길 수 보는 있다, 일 이죠? 그렇죠. 네.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고 예. 지금 한국 사회가 유난히 갈등 지수가 높잖아요. 높죠. 네. 예. 그리고 이제 1,000억 이상 국책 사업들이 거의 그 지역에 가면 예. 이제 갈등을 일으키니 예. 그걸 그냥 하지 말고 좀 미리 좀 이 갈등으로 인한 비용 갈등은 관리를 잘하면 0.2% 정도 GDP가 성장한다. 네. 연간은 관리를 잘하면 200조 정도의 비용이라 그럽니다. 학자들이. 어. 이걸 좀 줄이자. 예. 200조를 줄이면 굉장히 그 국민 복지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갈등 조정 지원 예. 센터 지원 기관도 좀 만들고 총리실이 좀 총리께 이런 임무도 좀 새로이 부여해서 그렇게 해서 이 갈등을 좀 터지지 않게 네. 예, 잘 관리해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신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